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아내를 잃은 지가 1년이 조금 넘은 75세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합의를 해서 60대에 부인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75세나 된 할아버지에게 아내를 얻어주었으니 자녀들의 의도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시라고 얻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자상하게 잘 모시기가 힘드니까 식모 겸 비서 겸 간호사 겸 모든 역할을 다 해줄 부인을 얻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수준이 있는 여자를 구해드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부인은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을 만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고 시집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60대 중반에 들어선 자기로서 2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혼자 사는 것이 너무 고독할 것 같아서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낼 동반자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1년도 못 돼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할아버지의 생활 스타일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첫 부인과는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대가 옛날이었고 또 조강지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하는 일이 비교적 잘 구분이 됐었습니다. 아내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이었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돈을 그런 대로 잘 벌어다 줬으니까 큰 소리를 쳤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불만 없이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여자는 다 그런 줄 알았고 두 번째 아내도 그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또 세대도 변했습니다. 옛날에 남편들은 아내들이 불만을 얘기하면 아니 월급 봉투 한 번도 안 거르고 바람 한 번 안 피웠는데 뭐가 불만이야?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라고 큰 소리를 쳤고 여자들도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는 당장 그건 기본이 아니에요. 그 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반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옛날과 같은 기준으로 새 아내에게 옛날식 남편의 행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혼자 된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새 장가를 들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자식들로서는 도대체 어떤 여자를 얻어들여야 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나 듬뿍 주어서 가정부를 둔다면 모르겠으나 부인으로서 할아버지 요구를 맞춰줄 사람은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바라지를 잘할 가정부 하나를 구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건 또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일을 시킬 식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정신적인 외로움을 달래줄 아내 겸 친구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 역할을 다 해줄 사람으로서 생활의 편리까지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모야 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아내는 돈만으로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초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는 등의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부가 서로 나누어서 분담을 하다 보면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이 다 없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할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있고 직장 생활도 더 이상을 하지 않고 아내가 자녀를 양육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부가 할 일은 결국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살림살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일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다 맡기고 남편은 놀기만 하고 서비스기를 받기만 한다면 아내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선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불만이 생겨서 같이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아내들이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과부는 3년에 쌀이 서말이고 호랍이 3년에는 이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살림을 한 자식들이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묵게 되면 자식들이 흔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는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가세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빨리 가시기를 은근히 바라는 질문이고 어머니에게는 왜 그렇게 바로 가시려고 하느냐 하는 의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이유는 아버님은 빨래도 그렇고 밥 한 끼라도 더 차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존재이지만 어머님은 빨래는 물론이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반찬 하나라도 해주어서 살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는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깨고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늙은 다음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몸에 배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대를 넘어서고 인생에서 노인 세대를 사는 세월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문제를 미리 생각해 둬야 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우승을 하려면 똑같은 스태미나를 가지고도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전반만을 잘 달렸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후반부의 마지막 대포를 끊을 때까지 잘 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전에 후반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젊은 날에는 돈을 벌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인 노년기를 살아가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에는 생활이 부부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남편도 가정 안에서 아내를 도와서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하듯이 오순도순 살림을 해나가는 부부 문화를 개발하고 이것을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